안녕하세요. 또다시 돌아온 빅뉴스 시간입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도 빅뉴스 4개 꼽아서 가져오셨는데요. 네. 첫 번째 이슈로는 한국 증시의 MSCI 편입. 네. 사실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네.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해봐야겠는데요. 네. 일단 올해는 애초에 네. 불가했다라는 평가도 많다 보니 네. 좀 내년에는 그래도 개선점을 찾아서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다음 시도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린라이트인지 레드라이트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첫 번째 얘기부터 이런 얘기해서 좀 약간 거시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거는 완전 레드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년에요? 내년에도 레드라이트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 올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언론들에서 워낙 얘기를 많이 했고 네. 좀 이슈화가 됐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전 근거 없다고 해서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생각 자체 잘못한 거고요. 언론도 제가 보기 틀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거 갖고 흔히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희망회로라 그러잖아요. 네. 희망회로 막 돌리는 거라고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15년째 이번에 불발이 됐다라고 일단 결론이 나고 있잖아요. 네. 2008년 이후인데요. MSCI 선진국 편입별 요건으로 한 3개 정도로 MSCI 본문에 들어가면 딱 나오고 있는 얘기 있는데요. 각국의 경제 발전 정도 및 안정성. 우리나라 선진국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시장 규모 및 유동성. 오늘 규모도 크고 유동성도 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시장 접근성 기준인데 마켓 액세스 크라이테리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네. 이 3가지 기준에 최소한의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필요 조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됐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수학할 때 보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외국인한테 주시장이 개방됐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일단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고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면 개방됐다고 보시면 돼요.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제도적 것도 마련했고 우리나라 상당히 주식시장이 나름은 깨끗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는 것 자체 인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정한 거 몇 가지 진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한 10년째 똑같은 그런 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진전은 되고 있다.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는데 결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상당히 좋아진다, 나빠진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 간에 이거 무조건 호재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지수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 대비도 우리나라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는데요.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는 어찌되었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분명히 저평가였고 이것이 해소되면 일정 수준은 올라갈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만 10에서 15% 정도 레벨업이 될 수 있고 돈의 규모가 워낙 큽니다. 분명히 팩트인데요. 문제는 내년에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희망회로 내년에도 또 돌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일단 내려놓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는데요.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투명성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매매 정보가 실시간으로 다 노출됩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창구 다 노출되죠. 외국인 매매 다 노출되잖아요. 네. 그런 나라가 전 세계 없어요, 지금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가 어떤 특정 장부를 사면 바로 실시간으로 노출 딱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좀 꺼려지는 거죠. 꺼려 있습니다. 그게 있고 이제 외환 쪽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원활하게 하는 거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창구 공개, 그리고 실시간 공개 이런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미국만 하더라도 이런 거 자체가 없고 외국인의 매매가 노출된다 그러면 꿈도 못 꾸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마찬가지지만 개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공개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10억 달러, 일정 수준 금액 이상 되면 우리나라가 공개하는 거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키움증권에서 많이 샀다 팔았다 한다, 미래에서 샀다 많이 팔았다 얘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게 알게 모르게 계속된 요구사항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없애기 쉽지 않죠.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FTSE는 선진국 시장에 편입돼 있거든요. 거기는 돼 있는데 MSCI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난 봄에 우리 머니투데이 신문에 단독 보도나 몇 가지 나온 걸 보면 그거조차도 지금 또 빠져나갈 경고의 목소리가 또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진국 지수 편입에 일단 목숨 걸 필요가 없고 거기에 지금 잘 안 될 거다. 쉽지 않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채권 시장 또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별로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면 좋죠. 네. 되면 좋지만 그거에 기대해서 뭐 한국 주시장이 어쩌다 저쩌다 얘기는 그냥 제가 뭐 흘려듣는 소식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미국 그 증시를 제외한 선진국에 많이 관심 있잖아요. 그런 네. 것보다는 오히려 선진국 주식에 여러분 좀 관심 갖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이미 이 방송을 보신 분은 미국 주식을 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 말고 선진국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심볼로 보면 IDEV입니다. I는 블랙락에서 하는 건 심볼이 되겠고요. 네. Developed 해갖고 DEV입니다. 그래서 IDEV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선진국 주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유럽도 하고 싶고 무슨 일본도 하고 싶고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이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럴 때 보면 딱 요거 한 방에 사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도 하시고 미국 주식도 하시면 이제 다른 나라 안 한 나라 있잖아요. IDV를 한 방에 사시면 미국 제외한 선진국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 주시하는 루비통도 들어가고 무슨 BMW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거를 마냥 기다리지는 마시고요. 네,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내년에도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그거를 맹목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좀 관련된 다른 맞아요. ETF 방식을 찾아보자라는 얘기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되면요. 이거 15년 또 기다려야 되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일단 들어간다고 하면 첫 번째 들어가는 조건이 웬만한 나라가 워치리스트에 들어가거든요. 내년 들어갈 수 있어라고 워치리스트 들어가는데요. 네. 우리나라 워치리스트 들어간 적이 있어요. 2014년에 아예 워치리스트 들어갔다가 빠졌어요, 우리나라가. 거기도 못 들어갔는데 지금 무슨 그걸 한 방에 들어갑니까? 그렇네요. 이거 꿈꾸는 얘기다. 이렇게 첫 말씀드립니다. 단계가 뭐 아직 밟지도 못했는데. 네, 저희 방송국에서도 가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저는 속으로 저런 방송 왜 안 하나 싶죠.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빅뉴스는 스타벅스 소식입니다. 스타벅스가 왜 무슨 일이 있지? 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미국 내의 매장 150개 그리고 직원 3,000명 정도가 파업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 파업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성소수자분들께서 이제 이번 달이 앞으로 좀 성소수자를 위한 기념하는 그 달인데 그 매장 내에 기념품들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라고 좀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올해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전까지는 또 괜찮았대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방침을 바꾼 게 맞는 건지 네. 뭐 스타벅스 측에서는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린 그런 적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그 상식과 도덕과는 안 맞을 수 있죠. 네.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다양한 시각이 다 있을 건데요. 일단은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일단은 연방에서도 지금 동성 간의 결혼이 허가됐었잖아요. 네. 그 예전 대통령 때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반발하는 사람은 많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서도 이거 이해가 안 된다는 많이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우리나라가 이슈가 되지만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소위 LBGT란 이슈가 분명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어찌됐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리고 트랜스 젠더라고 해서 이런 거 있고 여기에 새로운 말이 많이 붙습니다. 뭐 AI도 붙고 뭐 퀴어에서도 붙고 막 다 붙는 말들이 많고 거기다 네. 그거 앞으로 또 있을 거다 해서 플러스도 붙고 여러 가지 용어를 갖다 붙이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와 달리 엄청나게 어떤 사회적 이슈 거래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전부터 인종차별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없던 나라잖아요. 어찌됐건 백이민족을 강조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난이가 바뀌겠죠. 여하튼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떤 CEO나 어떤 회사의 주주, 고객들의 입장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일정 수준 단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이번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성소수자 인권의 달이라고 하고 프라이드 먼스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장식을 한다 안 한다 갖고 이슈가 된 거가 되겠고요. 한번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버드와이저 있잖아요. 맥주요. 네.
거기서 이제 트랜스젠더의 유명한 소위 인사이드 우리를 보면 그 친구를 썼다가 이제 완전히 또 그 몰매를 맞았고 네, 불매 운동을 펼쳤더라고요. 불매문 와서 했고 이번에 일당 수준 자기가 꼬리를 내리는 거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 틈을 이용해서 다른 맥주들이 점유율이 올라갔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저것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런 이슈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버드와이저 잠깐 말씀드렸고요. 네. 작년에 가장 큰 이슈는 디즈니랜드였잖아요. 디즈니랜드에서 소위 게이냐 이런 거를 뭐 교육을 시키냐 플로리다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뭐 어떻다 저떻다 해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디즈니랜드가 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디즈니랜드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생각보다 좀 뭐 아직 잘 못하고 이래서 떨어진 거거든요. 경쟁이 심화되고. 그래서 그런 거로 보셔야죠. 이 스타벅스 그것 때문에 주가 떨어질 이유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떨어져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네. 결국 스타벅스의 가치는 뭐다? 스타벅스의 주식의 주가의 판단이 이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에 대한 것은 중국에 대한 변수가 가장 크죠.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LGBT, LBGT로 뭐가 퀴어가 됐건 뭐라고 됐건 간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두시고 주가 판단할 때는 전혀 제가 보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타벅스, 뭐, 그 전에도 다른 기업들도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았는데요. 보통 단기적으로 좀 많이 끝나는 그렇죠. 이슈였기 때문에 내 주가 어떡하지? 나 스타벅스 보유자인데 큰일 났나? 싶은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슈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반도체주들 이야기로 가져오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AI 열풍이 불면서 엔비디아, AMD 뭐 관련된 모든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1인자인 엔비디아를 따라갈 경쟁자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저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1등은 1등이고 네. 나머지는 1등을 따라잡기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엔비디아가 굳건하게 1등이네요. 맞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보시는 분이 학생분보다는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이 방송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뭐 혼자 사시는 분쯤에 애를 키우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애를 키우는데 어디 학원을 보내는데 소위 일타 강사라고 요즘 표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일 잘 나가는 학원, 그리고 제일 나가는 선생을 한테 수업을 듣고 싶잖아요. 특히 요즘 온라인이니까 무슨 공간적인 제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1등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지 뭐 2등, 3등 선생님한테 굳이? 그런 생각 안 드실까요? 저도 그랬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면 모든 네.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올해의 소위 이 AI의 광풍을 일으킨 걸 처음에 시작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갖고 얘기했고 네. 결국 그거로 돌리기 위하고 인공지능 하다 보니까 그건 누구다? 결국 얘네들 GPU가 필요한 거잖아요. 엔비디아.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간 것들은 다 뭐 많이 올라간 것들은 젠스랑이 한마디 해갖고 같이 올라간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독보적인 것으로 해서 올라간 것도 있는데 네. 그 와중에 결국은 이익의 변수, 매출의 변수가 가장 확실하게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였거든요. 엔비디아가요. 지금 보시면 주가 2배, 3배 올라갔지만 네. 연초랑 지금이랑요 12개월 예상 실적 PER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똑같아요. 주가는 2배, 3배 올라갔지만 그것은 이익 전망이 상향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안 그런 거의 차이가 많죠.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AI 관련 주식에서 정말 AI에 관련된 매출이 제일 많은 거가 지금 유일하게 엔비디아입니다. 올해도 지금 60% 정도가 AI 관련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상당히 많은 것들은 5%, 3% 미만이 줄 수 있고 어떤 건 아직 제로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정말 더 많이 올라갈 건 우리가 모르겠으나 주식이 어떤 일정 수 넘어가려나 조정 보일 때 보면 항상 1등이 가장 버티는 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네. 관점에서 그림 보여드리면 이번에 고점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지난 한 주간의 주가 하락률이 1%밖에 안 돼요. AMD요? AMD도 좋은 회사죠. 네네. 좋은 회사지만 AMD 5.3% 떨어졌고요. 인텔이 이제 인텔이 대표적으로 이거거든요. 인텔이 다른 것도 있었지만 결국 딱 하나입니다. 젠슨왕이 인텔이랑 같이 한번 C 제품 만들어봤더니 좋았어, 한번 해볼 거야. 이 한마디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네. 인텔이 오늘 10%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군요. 떨어졌고요. 네. 반도체 지수가 4.5% 떨어졌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3배짜리 있죠. 네. 14%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건 테슬라가 됐건 전기차가 됐건 무슨 이런 AI가 됐건 무슨 소프트웨어가 됐건 뭐든지 간에 네. 1등을 하셔야 돼요. 1등을 하는 것이 지나고 나면 덜 벌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주가의 등락에서는 상대적으로 특히 하락 조정 시에 보면 제일 많이 버티고 안전하다. 그래서 저는 2등, 3등, 4등, 5등 굳이 정말 굳이란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네. 굳이 뭐. 굳이? 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똑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번에 AI 열풍을 통해서 아셨듯이 1등에 집중하자라는 위원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듣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이슈 가볼게요. 네 번째 이슈는 주말 동안 정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이슈인데요. 바로 바그너 그룹의 반란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분열 위기에 있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쭉 있어 왔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터지는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좀 진정이 됐다, 뭐 좀 중재가 됐다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이 갈등 상황이 계속 지속되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그린라이트일까요? 레드라이트일까요? 전 이건 그린도 아니고 레드도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무 사인, 노사인이라고 있어요. 노사인. 그냥 여러분 그래요?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뉴스는 진짜 중요하죠. 엄청나죠. 네, 네. 특히 모스크바 있는 근처에 있는 분들 얼마나 또 당황했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한번 그 토요일 날 그 우리 지상파 KBS, MBC 뉴스를 한번 돌려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주말은 짧잖아요. 30분 정도 하잖아요. 근데 MBC 같은 경우에는 20분 이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을 장마 얘기하고 끝났어요. 지금 토요일 날 거 보시면.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 이제 지방 갔다 와서 그날 봤더니 그날 보니까 그 다음 아침에 눈 뜨다 보니까 끝났다는 거야. 상황이 종료됐다는 거야.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엄청난 뉴스 나왔고요. 오늘 어저께 일요일 날 보면 이게 또 해결됐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또 전문가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거 어느 방송이나 다 나와요. 지상파도 네. 나오고 종편 같으면 난리 나옵니다. 전쟁 끝나나? 뭐 얘기 나오고 전쟁 그렇죠. 어떻게 하나 얘기 나오고 또 확산되면 지난주에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면 재건 관련해 갖고 난리가 납니다. 또 재건 관련해서 재건 테마주가 예.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기업이 뭐 MOU를 했대나 뭐 정부에서 했대나 뭐 난리 납니다. 그러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또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죠. 전 진심 말씀드리는데요. 중요하죠. 네. 주가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고 관련 테마주 있고 또 지나고 나면 주가는 제자리에 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고민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돼갖고 어떻게 바그너가 어떻게 돼갖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고 뭐 어디로 가서 벨라루스인지 어디 가고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뭐 개발다 이런 다 얘기하는데요. 그런 얘기하고 그런 분석하는 것들은 네. 전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있어요. 시간도 많고 고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하고 있고요. 뭔가 빨리 먼저 샀다가 딴 사람들 올릴 때 확 올랐다 확 팔고 나오겠다는 그런 심리가 딱 99%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체가 없는 곳에 가서 하는 거가 되겠죠. 네.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 하실 때는요. 주식 판단 딱 하나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데 정말 더 중요한 하나 말씀이면 더 잘 벌지가 중요해요. 더. 네. 지금 10원을 벌었으면 내년에는 15원을 벌어야 되고 20원, 30원 계속 늘어나는 거. 그래서 지금도 잘 벌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생각하는데도 여러분들 시간을 쓰면 되겠다. 그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잘 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 쉬시면 돼요. 여러분들 취미생활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은 정말 좋은 주식.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거가 유일한 답은 아닐지언정 네. 저는 확률이 가장 높은 분석이다. 그리고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바그너 그룹 이슈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이슈들이 막 터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주식 어떡하지, 내 주식 어떡하지 하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서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그 전략 갖고 계셨다면 꾸준히 밀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원래 많이 흔들렸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좀 진정을 하시고 네, 진정을 하시고 방금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차근차근 매수하고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빅뉴스 시간 오늘도 4가지 이슈들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정보들 빠르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